네, 오늘은 서아시아 세계를 좀 볼 건데요. 우리가 원래 순서상으로는 서아시아 세계를 먼저 했어야 되는데, 좀 불가피하게 유럽을 지금 먼저 하고 있죠. 근데 서아시아 세계를 좀 보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고대 부분을 보겠습니다. 이 서아시아 지역을 최초로 통일한 나라는 아시리아입니다. 우리가 고대 문명 하면서도 잠깐 언급을 했었는데요. 아시리아가 무엇을 들고 왔다고 했죠? 그렇죠. 철제 무기를 들고 왔다라고 했어요. 그래서 이 강력한 철제 무기가 있죠. 여러분 교과서 77페이지 한번 볼까요? 공성용 망치도 있고요. 그다음에 철갑 전차, 철제 투구 이런 것들이 나와 있어요. 그래서 이런 기마 전술이라든지 철제 무기로 무장한 아시리아가 등장하게 되면서 이 이민족이었던 아시리아가 그 원래 있었던 지역의 그 민족들을 정복을 하고 이 지역을 기원전 7세기경에 최초로 통일하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뭐 되게 다양한 정책들을 펴게 되죠. 뭐 군용도로, 뭐 교역로를 뭐 정비를 했고, 그다음에 이제 뭐 총독을 파견하고 여러 가지 중앙 집권적인 통치를 하게 되는데요. 이런 통치를 하는 과정에서 굉장히 가혹한 무력 통치를 하게 돼요. 그러면서 어, 이것이 이제 그 큰 반발이 일어나게 되고 그래서 결국에는 각지에서 반발이 일어나면서 기원전 612년에 멸망을 하게 됩니다. 예, 그리고 이제 우리가 이 지역에서 어떤 나라들 볼 거냐면요. 아케메네스 왕조 페르시아 볼 거고요. 이 아케메네스 왕조 페르시아가 알렉산드로스 제국에 의해 멸망하는데 이거는 유럽에서 봤죠. 그래서 알렉산드로스 제국은 그냥 아케메네스 왕조 페르시아를 멸망시켰다 정도만 볼 거고요. 그리고 이 지역에서 다시 또 나타나게 되는 파르티아, 박트리아 이런 나라들 그리고 사산 왕조 페르시아까지 오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아까 봤던 그 아시리아 쪽을 볼까요? 우리가 이제 뭐 고대 문명하면서도 이 지역들을 했었는데요. 요렇게 지금 아시리아 가졌던 요 지역이 초승달 모양인데 나일강도 흐르고요. 유프라테스강, 티그리스강 같은 강들이 흘러요. 그래서 요 지역을 무슨 초승달이라고 했는지 혹시 기억나나요? 예, 비옥한 초승달지대에 요 지역쯤에 아시리아가 있었구나라고 알면 되겠고요. 그런데 이제 노란색으로 칠해진 지도에 이 지역이 엄청 넓죠, 그렇죠? 지금 아시리아가 가졌던 그 지역보다도 이제 서쪽으로도 더 넓고 동쪽으로는 훨씬 넓어요. 그래서 인더스강 근처까지 옵니다. 그래서 굉장히 넓은 지역을 다스리게 됐는데 이 왕조가 바로 오늘 하게 되는 아케메네스 왕조 페르시아입니다. 기원전 6세기 중엽에 아케메네스 왕조 페르시아가 서아시아 지역을 다시 통일을 하게 됩니다. 여러분 그 교과서 77페이지 아래쪽에 보면요. 이제 키루스 2세가 이 대제국의 기틀을 마련했다 이렇게 나와요. 그러면서 키루스 2세와 관련된 지문이 좀 나오죠. 그래서 나는 키루스이다 이렇게 하면서 세계 제국의 왕이자 위대한 왕이며 신의 뜻으로 공표하노니 하면서 이제 뭐 어떤 신이 나오죠. 이거 조금 뒤에 볼 거고요. 그래서 너희의 전통과 종교를 존중할 것이다. 뭐 이런 내용들이 나와요. 그래서 지금 아케메네스 왕조 페르시아가 엄청 넓은 제국을 가졌는데 이 피지배 민족에게 어떤 정책을 폈다는 것을 우리가 좀 볼 수 있죠. 알 수 있죠. 이 내용에서. 그렇습니다. 굉장히 포용적이고 관용적인 정책을 폈구나. 아까 아시리아는 어떻게 했어요? 강력한 무력 통치를 하면서 각지에서 반란이 일어났는데 이 피지배 민족에게 관용적인 정책을 펴니까 아마 아시리아보다는 조금 오래 가겠구나라는 것들을 생각할 수가 있을 것 같아요. 그렇죠? 한장 넘겨와서요. 78페이지 보면요. 이 아케메네스 왕조 페르시아 전성기 때 왕이 나옵니다. 누가 나오나요? 예, 다리우스 1세가 나오죠. 요렇게 생겼었나 봐요. 요런 이제 조각이 남아 있고요. 이 다리우스 1세는요, 제국 엄청 넓은 제국이잖아요. 그래서 이 제국을 효율적으로 이제 통치하기 위해서 그 20여 개 이제 속주로 나눠요. 속주로 나눠서 그 지역에다가 총독을 파견하고요. 근데 이 총독들이 반란을 일으키거나 그러면 안 되겠죠. 그래서 그 속주에서 어떤 일이 일어나게 되는지 이런 것들을 감찰할 수 있는 감찰관을 또 보냈어요. 그래서 이 감찰관의 별명이 뭐라고 나와 있어요? 왕의 눈, 왕의 귀 이렇게 나와 있죠. 그래서 아,
이 모든 정보들이 다 왕에게 올 수 있도록 하고 있었구나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요, 우리가 앞에서 지금 뭐 중국 할 때도 그랬고요, 유럽 할 때도 그렇고, 모든 나라들이 대제국을 이룬 나라들은 항상 이걸 되게 신경 써서 만들었어요. 보였죠? 모든 길은 막 어디로 통해? 로마로 통했었죠. 그렇죠? 그래서 이런 그 도로가 굉장히 중요하구나라는 것을 알 수가 있죠. 그리고 역참제 같은 것이 잘 되어 있구나. 왜냐하면 이 시기에 만약에 반란이 일어나면 어떻게 해야 돼요? 군대를 빠르게 파견해야 되잖아요. 그러기 위해서는 이제 도로가 중요하고요. 그것뿐만 아니라 이 대제국에서 이제 어떤 정책을 뭐 이렇게 보내야 된다든지 어떤 정보를 보내야 된다든지 이럴 때에도 우리 지금 어떻게 하면 돼요? 휴대폰으로 그냥 하면 되지만 지금 이런 상황이 아니잖아요. 이 시기에는 이제 인편으로 막 정보가 가야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넓은 도로를 가지는 것, 역참제를 가지는 것 이런 것들이 효율적으로 제국을 운영하는 데 있어 굉장히 중요했구나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화폐제도, 도량형 이런 것들을 이제 통일하면서 중앙 집권 체제를 강화해서 이렇게 넓은 제국을 잘 운영할 수 있었구나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방금 나왔죠. 피지배 민족에게는 어떤 정책을 폈다고요? 관용적인, 포용적인 정책을 펴서 200여 년 동안 이제 이 통일제국으로서 굉장히 번영했구나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요, 이 아케메네스 왕조 페르시아가 멸망하게 되는 결정적인 계기가 된 전쟁이 있어요. 우리가 이미 배웠습니다. 원래는 나중에 배워야 되는데 먼저 배웠습니다. 그리스 페르시아 전쟁에서 패배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사실은 뭐 어떤 제국의 어떤 규모로 보나 뭐 군대로 보나 페르시아가 이길 것으로 보였으나 그렇지 않았죠. 페르시아가 이제 군을 데리고 원정을 가고 이랬는데 결국에는 그리스가 이김으로써 페르시아는 굉장히 큰 충격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거기에다가 뭐 이런 걸 할 때는 또 뭐 이제 뭐 군대도 이제 또 모집해 가야 되고 또 뭐 이제 돈도 많이 쓰고 이래야 되는데 지역에서 이제 총독들이 반란을 일으킨 것이죠. 그래서 이 전쟁에서 패배해서 약화되어 있는데 지역에서 이제 총독들이 반란을 일으키면서 제국이 굉장히 약해진단 말이에요. 그럴 때 또 등장하게 된 놀라운 인물이 있습니다. 기원전 4세기 후반에 알렉산드로스 대왕이 등장하게 되는 것이죠. 그러면서 이 아케메네스 왕조 페르시아가 멸망하게 됩니다. 우리 교과서에는 지금 키루스 2세 때 자료가 나와 있는데요. 저는 다리우스 1세 전승기념비의 비문을 좀 가져와 봤어요. 나 다리우스 왕은 위대한 왕 중의 왕이다. 광명의 신 아후라마즈다의 높으신 뜻에 따라 이렇게 나와 있죠. 아까도 또 나오지 않았었네. 아후라마즈다. 페르시아는 굉장히 중요한 신이 있구나. 그 신이 누구다? 아후라마즈다구나 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이 지문에서 알 수 있는 거. 그다음에 또 하나는 이 지도로 보지 않아도 어디까지 제국의 범위가 이제 그 영향을 미치고 있었는지가 보이죠. 즉 페르시아, 엘람, 바빌로니아, 이집트, 아라비아, 인더스 강가까지 이 모든 지역을 지배하는 왕이다라고 나와 있어요. 그래서 이런 넓은 지역을 다스렸던 왕은 다리우스 1세였구나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리스 페르시아 전쟁에서 실패하면서 약화된다라고 했습니다. 페르세폴리스 궁전 터고요. 네, 이런 것들이 이제 남아 있습니다. 페르세폴리스는 지금의 이란 지역이고요. 다리우스 1세 궁전에 새겨진 조각들입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이 남아 있구나. 그다음에 이제 크세르크세스의 문, 만국의 문 뭐 이렇게 되어 있는데요. 결국에는 그리스 페르시아 전쟁에서 실패하게 됩니다. 파르티아 쪽 보도록 하겠습니다.